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505포인트 선에서 약보합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장 초반에 거의 대부분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일본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 증시는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현재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나와 있는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내외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의 외국인의 매도, 게다가 북한발 리스크까지 견뎌지면서 현재 2월의 마지막 거래의 우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하락한 19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54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모든 주요 이평선 내주면서 오늘 장중에 1935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장중 연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940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이 시각 코스피는 1%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의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닷새째 매도세 보여주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외국인은 1,100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1,500원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도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5포인트 하락한 50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510포인트로 상승 출발하면서 120일선 지지하면서 움직이다가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자 코스닥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5일선 마저 내주면서 0.8%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기관이 8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시각 개인이 7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80전 상승한 1,129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25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장중 1,131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며 1,12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생존목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0.1%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는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유일하게 빨간불 펴고 있는데요. 4흘째 오르면서 1.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에 해외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주가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3% 외국인의 매수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목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의 바이오 산업 진출 소식에 대장주의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LED 업황이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SK 브로드밴드와 다음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동소도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멜파스가 2.6% 이상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개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강하게 조정받고 있지만 연합화학의 주가는 예외인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08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를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당 현재 138원 이상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P-리졸브와 관련해서 북한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방위산업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텍과 퍼스텍도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휘드와 웰크론도 4%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남북 경협주는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로만손이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현대상선도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신현과 남해화학도 1%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삼성의 휴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테마주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가 오늘장까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1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협지수와 마크론젠도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 이시가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 오늘장 강하게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을 바꾸고 싶으시다고 14,900원에 25%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해운대 아지매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오늘 은행주는 비교적 업종별 1위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을 교체하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쯤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타는 게 맞겠습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상의 모습을 좀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반등 타이밍은 아닙니다. 오늘이 매도타에서 종목 교체 타이밍은 아닌데 혹시 오늘 저가 이탈 시에는 좀 종목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은 버텨주시되 만약에 오늘 저가를 이탈한다고 하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가를 좀 보시겠는데 오늘 저가 13,250원 이탈 시에는 좀 조정을 받고요. 최종 이탈가는 12,800원, 12,850원을 이탈한다 하면 그 다음에 나오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12,850원 이탈 시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16,000원 부근까지는 목표가 다시 한번 잡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850원 선 이탈만 안 하면 매수한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한 16,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은행 봐드렸고요. 자, 이어서 봐드릴 종목은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세아제강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51,100원에 사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거의 7만 원 선에서 한 600원 정도 모자란 가격이니까 일단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세아제강을 51,100원에 10% 가지고 있다고 설백사님께서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700%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배당도 실시를 하는데 주당 1,500원 정도 현금 배당이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흐름 같은 경우 주봉상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올해 상반기까지 박스권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다가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65,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000원 깨지면요 박스권의 하단까지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65,000원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더 놀라운 수익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강 그룹 이 부분이 철강 비철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부분이 최근에 좀 악재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차트상으로 지금 옆으로 좀 눕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비중이 한 10% 정도만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74,300원을 돌파한 모습을 좀 확인하면은 한 비중을 한 5% 정도 좀 더 싣고 가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더 실어도 된다. 다만 65,000원 선이 이탈되는지에 대한 여부만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아제강으로 큰 수익 거두고 계신데요. 추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LG 디스플레이 오랜만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 봐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이 되어 있고요. 미스터라는 닉네임으로 39,0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39,000원대 사셔서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35,000원이니까 주당 한 4,0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좀처럼 오를 기세가
안 보이죠? 예. 네, 스마트폰 관련이나 태블릿 PC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뭐 수혜가 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은 박스권 부근에서 상단 부근에서요.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단까지는 좀 밀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하단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 33,8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더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3,8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43,000원대, 45,000원대까지는 지속적으로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해서 돌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한 5만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는 모습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8,000원에서 58,500원 부근까지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요 들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58,000원이요? LG 디스플레이?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아직 멀지 타이밍을 좀 않았습니까? 예. 말씀을 더 드리는 건데 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적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를 왜 5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적이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LG 디스플레이 이호성 팀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 봐드렸고, 좀 전에 저희가 일부 시간에 항공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와글와글 게시판에 항공주 지금 저가 매수 나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문의가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SOS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아시아나항공 또는 대한항공을 봄, 여름 수요를 생각해서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유가 급등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주가 낙폭이 크고 오늘장 또 급락입니다. 어떻게 좀 사보면 괜찮겠습니까? 어떤 종목 사볼까요? 일단은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추천을 안 드리고 싶고 항공주 사지 말라. 네. 예. 만약에 그래도 사고 싶다 이거 못 사면 뭐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박스권을 진행을 하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은 지속적으로 뭐 언제까지 빠질지는 사실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반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자면은 좀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단은 만원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런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하고 싶다면 10,000원을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그냥 단기적인 그런 매매 전략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12,4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 좀 단기적인 그런 매매로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팀장님, 항공주 본인 같으면 안 사겠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전에 일부 시간에는 항공주 조금씩 담아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신 전문가도 있으십니다. 요성 팀장님은 왜 항공주를 안 보시는 건지 좀 여쭤보죠.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차트가 사람의 심리를 좀 많이 모은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그런 종목은 더 상승의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우량주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 항공주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아시아나항공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대한항공을 잠시 한번 더 볼게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 박스권을 이탈을 했거든요. 이 박스권의 저가를 이탈을 하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딱 추세가 세 종류입니다.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무추세 구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추세를 보시면 그럴 겁니다. 상승하다가 횡보를 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요. 하락하던 추세는 횡보를 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윗부분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저평가 우량주라고 한다면 좀 내가 물렸어도 추후에 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부분은
내가 물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답이 안 나오는, 손을 못 쓰는 그런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항공주는 조금 관심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 유호성 팀장님 포인트는 그러니까 수급이 좋지 않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도 아니고 일단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항공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전문가들 말씀 종합해서요, 또 매수 시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공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 문의가 들어와 있군요. 기아차가 오늘 반등 주면서 57,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기아차를 56,000원에 한 2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신 분 계십니다. 3563님께서 기아차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진단해 주십시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또 문자에 남겨주셨네요. 기아차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수익을 보고 계신데 역시 뭐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뭐 박스권의 모습을 다들 보실 것 같아요. 박스권의 모습을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6만 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한 6만 300원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해 놓으셔야지 조정을 받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이렇게 차익 실현 해 놓지 않고 버틴다고 한다면 손실이 너무 크게 돼갖고 그 좀 자괴감이라는 것도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원까지 목표가로 보시고요. 6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6만 300원 역시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는 조금 높더라도 일단은 안정적인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아차 같은 우량 종목도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류호성 팀장님의 말씀이셨는데, 잠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1%대 다시 또 조정을 받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본 부분이 60분 봉상으로 이렇게 차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은 반등 구간이 부근에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월 11일 저점 또한 2월 17일 저점 지속적으로 보시다면 이런 박스권 하락하는 그런 박스권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이 1983을 돌려내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국내 증시는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 미국 증시는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선진국 지수와 이머징 마켓이죠,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요. 아직 미국 지수라든가 독일 지수라든가 2008년의 역사적 고점을 아직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인도 지수라든가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2008년의 고점을 지금 찍고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키 맞추기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90에서 한 95% 사이 정도에 있고요. 미증시는 85에서 한 80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한 90 한 2, 3 정도 퍼센트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같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독 국내 증시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됩니다. 한 1% 정도 오늘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데요. 대만 증시가 강보권에 있고요. 그 밖에 중국 증시도 소폭의 오름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 하루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 국내 증시도 한 약박권 수준 정도로만 다시 올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증시전략센터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 반등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입니다. 장중에는 1940선도 내주면서 연 저점을 다시 갈아치우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943포인트 선에서 1%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시작이 됐었죠. 1,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 화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방향을 탐색했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고요. 50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70억 원, 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사태에 대해 금융위기 때 대처하던 정신자세로 물가 등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 경보를 격상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장감을 갖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원가를 낮추는 방향의 기름값 대책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리비아 사태에 따른 외국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은 국민이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가정용 전열기 사용 급증으로 지난 1월 주택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7,781억 원이 청구돼 작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올 1월 전기요금은 2007년 1월에 비해서는 36%나 늘어난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급증한 것은 가정에서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전열기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편이면 추가 난방용품 이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한전은 경고했습니다.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카드업계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 9,600만 원 미만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에서 1% 이하로 낮출 예정입니다. 또 매출의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도 전업카드사는 1.7% 이하로, 은행카드사는 1.5% 이하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 데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아져 체크카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3월에는 경기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매출액 순으로 6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치를 나타내는 BSI가 113.5로 나타났습니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전달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정경련은 국내적으로 신학기 시작 등 계절적인 요인이,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와 가구, 운송업의 경기 전망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와 음식료품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먼저 광명전기 문의를 해주셨던 5246님께 드리겠고요. 또 한화 상담해 주셨었죠. 3542님께 신기현연구원 공동저서 한 권으로 끝내는 레버카운트 투자바이블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리비아 사태 추이에 꼭 체크할 점들이 참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월말 월초를 맞아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잘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3월 1일 휴일이죠. 저희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